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조나단 쿠민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얼마 전에 이민재 위원과 함께 이 영상을 찍긴 했습니다만 또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 쿠민가의 트레이드 전후 이야기들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판타지의 쿠민가를 뽑아서 애틀란타의 쿠민가로 재미를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왜 쿠민가 트레이드가 이뤄졌고, 또 골든스테이트 입장도 이해가 가며 쿠민가의 또 그런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2026년 트레이드 마감일을 통해서 조나단 쿠민가는 애틀란타로 이적을 했습니다. 애틀란타가 워리어스로부터 조나단 쿠민가 버디 힐드를 받는 조건으로 골든스테이트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받아오는 지명권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 지명권 한 장도 포함되지 않은 트레이드였습니다. 자, 당시에 이 디 애틀레틱의 트레이드 평점을 살펴보면 골든스테이트는 C였어요. 그래, 포르징기스 데려온 건 오케이. 그런데 포르징기스와 연장 계약 맺을 거야? 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래, 포르징기스를 당장 써먹을 수 있어? 니네 당장 지금 윈나우인데 11월 25일 이후에 5경기 출전했고 죄다 22분 이하 뛴 선수를 지금 즉시 전력감으로 데려온 거야? 라는 디 애틀레틱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애틀란타에게는 B를 줬어요. 자, 쿠민가는 애틀란타가 오랫동안 노려온 아주 빼어난 운동 능력의 소유자다. 그리고 쿠민가의 미래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라면서 애틀란타에게 조금 더 높은 평점을 줬었죠. 자, 그런데 지금도 디 애틀레틱은 애틀란타에게 B를 줄까요? 어떻게 보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애틀란타 이적 후에 조나단 쿠민가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감안해야 됩니다. 애틀란타가 상대했던 세 팀은 2경기가 워싱턴이었고요. 1경기는 포틀랜드입니다. 이 세 팀의 공통점, 이 세 경기의 공통점은 두 팀 모두 다 수비가 엉망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쿠민가의 애틀란타 기록이 워낙 파괴적이고 파멸적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쿠민가가 있었을 때의 애틀란타의 오펜시브 레이팅은 133.3까지 올라요. 네,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93.5가 됩니다. 넷 레이팅이 플러스 39.8이고요. 쿠민가가 3경기 동안 벤치에 있을 때에는 애틀란타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114.9에 불과하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115.3으로서 넷 레이팅은 오히려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워싱턴이고 포틀랜드잖아 라고 하기에는 이 기록의 편차가 굉장히 크고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 3경기 평균 26.7분 뛰면서 21.3득점, 7.7 리바운드, 3.3 어시스트, 1.7 스틸을 기록을 했습니다. 야투 67.7%, 그리고 3점이 무려 55.6%고 자유투도 77.3%. 물론 이 기록은 무조건 떨어지죠. 네, 하지만 이적하자마자 손발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것도 이적하자마자 부상을 입고 또 벤치를 달궈야 됐던 상황에서 이런 기록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애틀란타 구단 역대 데뷔전 기준 30분 미만 출전, 25 플러스 득점을 기록한 첫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애틀란타 혹스의 구단 역사에 또 새로 남을 기록이 되겠고요. 자, 퀸 스나이더 애틀란타 감독이 쿠민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쿠민가 우리가 데려왔는데 아주 이타적으로 플레이하는 중이다. 볼을 돌리는데 정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퀸 스나이더 감독은 쿠민가의 덩크, 득점 이런 부분보다는 최대한 패스를 하려는 그 움직임이 인상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온시 살레 애틀란타 단장은 쿠민가에 대해서 쿠민가는 내가 본 선수 가운데 운동 능력이 가장 훌륭한 자원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쿠민가는 이 자카리 리사시에 대한 또 엄청난 애정이 있더라고요. 자, 쿠민가도 이제 프랑스어를 잘한다고 하는데 리사시가 또 프랑스 출신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리사시를 돕기 위해서 언제든 코트에 있을 거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는 매경기 리사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리사시에게서 본인의 거울을 봤을 수도 있죠. 일단 리사시가 그 정도로 애틀란타 코칭 스태프의 미운오리 새끼는 아닙니다만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잖아요. 더구나 리사시는 드래프트 순번도 엄청나게 높은 선수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쿠민가가 리사시를 충분히 보살펴 줄 수 있는 베테랑이 됐고, 그래서 상당히 또 의외의 인터뷰긴 했지만 리사시의 옆에 든든히 있어주겠다, 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쿠민가의 답답한 면 가운데 하나가 IQ, BQ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슈팅이었죠. 네, 그런데 그 슈팅 가운데 가장 답답했던 건 제 개인적으로는 자유투였어요. 하지만 애틀란타에서 자유투가 달라졌고, 이 애틀란타는 애초에 자유투가 약한 팀입니다. 팀 자유투 지표가 죄다 20위권 바깥이에요. 시도 24위, 성공 25위, 성공률 20위니까 굉장히 좋지 못하죠. 자, 그런데 쿠민가가 애틀란타에서 보여준 자유투 실력은 애틀란타 약점을 충분히 덮을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을 줍니다.
80분 동안 22개의 자유투를 시도했어요. 3경기에서 80분 뛰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얻어낸 셈이죠. 그리고 성공률이 77.3%니까 최상급 자유투 슈터로 그리고 또 자유투 게터, 자유투를 얻어내는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자, 이렇게 맹활약을 하고 덩크도 멋있는 거 찍고 이러다 보니까 애틀란타 민심도 뭐 그야말로 들썩이고 있어요. 자, 포틀랜드 상대로 했던 경기에서 애틀란타 지역 아나운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런 능력을 지닌 연건을 포기하다니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제가 트위터에서 봤는데 같은 경기 이 애틀란타의 홈팬들도 쿠민가가 잘할 때마다 땡큐 워리어스를 계속 연호했습니다. 뭐 그만큼 쿠민가가 애틀란타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첫 3경기를 선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이 장면은 쿠민가의 인스타 스토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쿠민가가 직접 쓴 건 아니고요. 쿠민가를 좋아하는 팬이 쓴 걸 이제 퍼온 걸로 보입니다. 자, 쿠민가 팬으로 추정되는 분의 인스타 스토리는 뭐였냐면, 이제부터 겁나 무서워질 거야. 워리어스 시원하게 망했네. 이걸 쿠민가가 또 가져왔더라고요. 뭐 워리어스에 대한 감정이 쿠민가는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후술을 하도록 하고요. 자, 스테픈 커리는 쿠민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과 같은 또 드래프트 1라운드 7순위 출신이기도 했죠. 쿠민가는 애틀란타의 스타가 될 것이다. 제알런 존슨과 함께라면 더더욱 그렇다. 앞으로 몇 시즌 동안 쿠민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떠난 쿠민가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자, 그렇다면 쿠민가를 뽑았고 쿠민가를 스타로 키우고 싶어 했던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방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스티브 커 감독은 유독 쿠민가에게 냉정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었고요. 이 앤서니 슬레이터, 골든스테이트의 팀 내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인데, 스티브 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커 감독은 쿠민가를 숀 메리언이나 혹은 애런 고든 유형으로 키우길 원했다. 하지만 쿠민가는 자신을 미래의 올스타로 여겼다. 더 자주 볼을 손에 쥘 수 있길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숀 메리언과 뭐 애런 고든 같은 경우에도 숀 메리언은 올스타에 뽑히기도 했었고, 애런 고든은 올스타에 뽑히진 않았지만 올스타급이나 뭐 비슷하죠.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메리언과 애런 고든은 철저히 팀 플레이어예요. 반면 쿠민가는 내가 직접 픽앤롤 볼핸들러 되고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조금 더 스타를 지향하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이 스티브 커 감독의 생각과 쿠민가 본인의 에고, 자신감은 전혀 맞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서 앤서니 슬레이터가 이야기하기로 쿠민가의 커리어는 발전했고 더 꾸준한 코칭 스태프의 믿음과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두 가지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덧붙이기를 스티브 커 감독과 마이크 던니비 단장이 그를 주전이 아닌 단지 빠르게 달리고 높이 점프하는 선수로 여기고자 하는 믿음을 굳혀버렸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스티브 커 감독도 이제 쿠민가가 떠나고 나서 본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무슨 얘기였냐면, 처음 NBA에 왔을 때 쿠민가는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는 여전히 목표가 우승이었으니 모두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쿠민가에겐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런 기회를 허용받지 못했으니 쿠민가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우리 입장에서도 팀 승리와 쿠민가의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면서 결국 그게 전부다. 모두가 쿠민가를 좋아했다. 나도 그랬고, 성격도 좋고 라커룸 내 인기도 높았다. 다만 서로 맞추기 힘든 핏일 따름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스티브 커 감독이 쿠민가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굴고 또 쿠민가처럼 굉장히 잘했던 이런 선수를 또 출전시키지 않고, 물론 쿠민가가 답답한 면도 있죠. 진짜 뭐 화나게 할 만한 그런 삐큐 때문에 야, 저 진짜 생각을 안 하고 플레이하나 이런 장면도 많았어요. 하지만 쿠민가 사태에 있어서 저는 스티브 커 감독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일단 커 감독이 쿠민가에 대한 불만 목록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티브 커 감독이 쿠민가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팀 목표에 대한 쿠민가의 헌신이 부족했고 경쟁심도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스티브 커 감독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쿠민가에게 손편지도 쓰고 문자 메시지도 길게 보냈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 무응답이었다고 해요.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간헐적으로 답장하고 아예 그냥 쌩까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전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쿠민가가 계속 DNP 상태에 있다가 쿠민가에게 출전하라고 했는데 쿠민가가 출전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저는 스티브 커 감독이나 구단 입장에서 쿠민가가 팀을 완전히 버렸다는 신호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쿠민가의 생각도 있어요. 우선 10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10월에 코칭 스태프, 특히 테리 스타츠 코치와 스티브 커 감독이 주도했던 이 훈련 세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커리와 버틀러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공격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패스 포인서에게 공을 줘. 이런 얘기를 듣자 쿠민가는 완전히 분노했다고 해요. 왜냐? 쿠민가가 생각했을 때 그래, 커리랑 버틀러를 내가 넘어설 수는 없으니 그 다음 옵션은 나 아니야? 그 다음 피켓롤 볼핸들러로 내가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커리 버틀러가 없을 때 패스 포인서에게 공을 주라고? 자, 이런 코칭 스태프의 결정에 이미 10월부터 분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쿠민가는 미네소타 팀볼브즈와의 2025년 플레이오프 2라운드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계속 또 뛰지 못하다가 커리가 아웃되고 나서 쿠민가는 본인의 가치를 또 실력으로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월에 저런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또 결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쿠민가 입장에서는 이런 결장에 대한 언급을 본인에 대한 비난과 비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삐딱해진 거죠. 나는 나가면 잘하는데, 아니 지네들이 급할 때 나한테 손 내밀어 놓고, 그리고 나는 미네소타 같은 좋은 팀을 상대로도 잘했는데 나는 왜 꾸준하게 출전 시간을 주어지지 않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만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긴 합니다. 쿠민가 입장도 분명히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스티브 커 감독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비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계속 누적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스티브 커 감독만큼이나 책임이 있는 인물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제 컨텐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조 레이콕 구단주입니다. 자, 조 레이콕 구단주는 쿠민가 7순위 지명에 있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 인물이에요. 쿠민가의 7순위 지명은 애초에 쿠민가와 친분이 있었던 조 레이콕 구단주의 픽이었습니다. 또 하나, 조 레이콕 구단주의 픽,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쿠민가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지속적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결정해서 내가 데려온 선수니까. 자, 그리고 쿠민가가 뛰는 걸 보니까 레이콕 구단주도 답답해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의 문화, 팀 컬처가 맞지 않는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단주, 내 결정이 오판이었음이 드러날까봐, 개망신을 당할까봐 트레이드를 망설였어요. 팀이 트레이드 하려고 하니까 레이콥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트레이드 시점을 놓쳐서 이 사단이 온 거죠. 그리고 레이콕 구단주는 그 전에도 제임스 와이즈먼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제임스 와이즈먼도 레이콕 구단주의 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견적 나온 선수를 어떻게든 끌었어요. 그러니까 레이콕 구단주가 쿠민가 트레이드에 대한 시점을 완전히 망쳐버린 인물입니다. 쿠민가 뽑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레이콕 구단주의 행동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완전히 카오스로 밀어넣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스티브 커 감독과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의 입장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일단 둘은 쿠민가가 아닌 올랜도 매직의 프란치 바그너를 뽑기를 원했습니다. 자, 하지만 구단주가 뽑자고 하면 머리 숙이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구단주 픽으로 쿠민가를 뽑았는데 걔가 BQ도 낮고 팀에 대한 헌신도 부족하다 보니까 쿠민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레이콥에 대한 불만도 쌓입니다. 그렇다고 레이콥을 씹을 수는 없죠. 쿠민가에게만 계속 비판하고 쿠민가에게만 엄격한 잣대가 향한 이유예요. 네, 그러면서 이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과 스티브 커는 낮은 효율을 이유로 이 둘이 지속적으로 쿠민가를 평가절하하고 비중을 감소시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픽도 아니었고 우리 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이래로 쿠민가를 더 이상은 쓰기가 어려워진 거죠. 더구나 스티브 커와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는 NBA 선수 출신이고 NBA 선수로도 꽤나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로서 또 구단 수뇌부로서 이들의 에고와 자존심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쿠민가는 계속 희생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쿠민가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쿠민가가 애초에 워리어스 구단의 픽이 된 게 불행이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죠. 누가? 스티브 커와 코칭 스태프와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이. 그러면서 쿠민가는 특히 이 둘에 대한 강한 불만이 쌓여갑니다. 불만이 쌓여가니 팀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물론 얘도 어리석긴 합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자, 레이콕 구단주,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의 입김과 달리 조나단 쿠민가를 뽑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입김을 발휘했고
이 레이콥 구단주의 아들과 함께 2018년 이후에 워리어스 신인들을 뽑는데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2018년에 제이콥 에반스 뽑았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 망픽이었고요. 2019년에 조던 풀 오케이, 2020년 제임스 와이즈만 망했고요. 2021년 쿠민가 무디 세모, 22년 패트릭 볼드윈 주니어 완전히 망했고요. 23년 브랜든 포잼스키 비교적 잘 뽑았고 24년과 25년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2026년부터 29년까지는 본인들의 자체 픽이에요. 그리고 지금 레이콥 구단주의 아들이 워낙 일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레이콥 구단주의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워리어스의 스카우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26년부터 29년까지 자체 픽인데 레이콥 구단주 마스크 쓰고 있어야죠. 선수 보는 눈이 없어요. 이분은 NBA 선수 출신이나 이런 양반이 아니잖아. 그냥 경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경영은 그냥 경영자가 하고 농구에 관련된 일은 농구 관련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레이콥 구단주가 지금 물론 워리어스를 엄청난 가치의 구단으로 만들었고 명문으로 이끈 건 사실이지만 스카우트 할 때 또 선수를 뽑을 때는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쿠민가를 내보내고 버디 힐트도 갔습니다만 데려온 선수가 바로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죠. 애초에 이 선수가 별명이 유니콘이었어요. 진짜 상상 속에 나올 동물이다. 그런데 진짜 이제는 상상 속에 나오는 동물이 아니라 꿈에서나 코트를 밟을 수 있는 선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워리어스 이적 이후에 출전 가능했던 8경기 가운데 한 게임 출전이 전부예요.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포르징기스도 모르고 스티브 커 감독도 모르고 그리고 또 릭 셀레브린이 워리어스의 선수 건강을 담당하는 인물도 몰라요. 자, 2월 19일 공교롭게도 친정이었던 보스턴 셀틱스전 홈경기에 나섰는데 17분 15초 동안 12득점 1리바운드 3점 2개 넣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스턴 셀틱스전을 앞두고 남긴 포르징기스의 한마디가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나 컨디션 매우 좋다. 준비 끝났어. 라고 했는데 한 게임 뛰고 또 개점 휴업입니다. 자, 던니비 주니어 단장이 포르징기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꾸준히 뛰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비슷한 상황의 선수를 내보내는 것이다. 이거는 쿠민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부담은 좀 있지만 그래도 포르징기스 영입은 감수할 만한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스티브 커 감독 역시도 포르징기스에 대해서 원정 3연전 합류 여부는 불투명하다. 약간은 지금 포르징기스 관련해서 미스테리한 상황이다. 명확한 해답을 찾고 꾸준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답답하겠죠. 그리고 지금 스티브 커 감독의 구상에는 포르징기스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커리도 언제 돌아올지 모를 판에 지금 워리어스의 이번 시즌은 명확하게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워리어스는 셀러리를 비웠어야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버디 힐드와 또 쿠민가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만기 포르징기스를 데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셀러리가 확 비는 건 아니지만 디앤스터니 멜튼 옵트아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퀸트 포스 연장 계약 이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쿠민가는 어떤 식으로든 내보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왜 워리어스의 일처리가 엉망이냐고 하냐면 구단주가 뽑아서 질질 끌다가 구단주와 단장 감독의 대립구도가 이어지고 그 사이에 선수가 약간의 희생되는 그림에 그 희생되는 선수가 다른 팀 가자마자 펄펄 날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수 대신 데려온 선수가 한 경기 뛰고 있으니 워리어스가 적어도 쿠민가 건에 대해서는 조롱받아도 저는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지난 10년 동안 4번 우승을 달성한 워리어스 알아주는 명문이고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구단이지만 쿠민가 건에 대해서는 구단주도 그렇고 스티브 커 감독도 그렇고 좀 많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상 저는 쿠민가와 포르징기스, 워리어스와 애틀란타 구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